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제 쓴 블로그를 유튜브로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블로그 제목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왜? Why이다. 8월 3일 일기들을 모으니 역사가 된다. 2023년 8월 3일, 오늘은 새벽 독서 246일째 날이었습니다. 8월 3일은 특별한 날이다. 보이스 챌린지 카톡방에 올라온 왜라는 질문이 새롭게 와닿는다. 제가 이제 보이스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이 카톡방에 아침에 일찍 올라오더라고요. 예, 오늘 하루 직진으로 가면 감사, 좌회전으로 가면 사랑, 우회전 가면 기쁨, 어디로 가든 행복 100m 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나 왜? 예.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셨나요? 그걸 보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저는 새벽마다 새벽 일기를 쓴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새벽에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보면 부담감에 가슴이 답답해지나요? 그것은 당신의 삶에 무언가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생각과 행동의 근원인 왜입니다. 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기에 결과물도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겠다는 Y를 가진 스티브 잡스, 인종차별을 없애겠다는 Y를 가진 마틴 루터 킹 목사, 모든 가정에 퍼스널 컴퓨터를 보급하겠다는 Y를 가진 빌 게이츠, 예, 소비연금을 일반화시키겠다는 이해숙 사장, 그들은 자신이 왜 일을 하는지, 예, 그 일을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Y가 없었다면 자기 개발서를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 자기 개발은 방향을 잃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어떻게 좋아하는 일을 찾고 어떻게 행복을 찾고 어떻게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Y를 생각해 보세요. 일이 왜 좋은지도 모른 채 일을 즐길 수는 없습니다. 의미 없이 흘러가는 일상의 활기를 되찾아 주세요. Y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의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23년 전 오늘 첫 사업 설명을 들으므로 생각이 바뀌고 직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기에 특별한 날이다. 2000년 8월 3일은 오프라인 세상에서 온라인 세계로 이동했던 터닝 포인트가 된 날이다. 논산시 두마면 남선리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와 강남역 4번 출구에 있는 경남빌딩 지하 2층 30평 남짓한 강의장에서 사업 설명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 번 들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강사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지는 않으나 한 번 더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에 여름방학이 끝나는 8월 31일까지 매주 3일씩 올라와서 한 달 동안 강의를 들었다. 그때 제 나이가 40살이었거든요. 그래서 45살이 되면 공무원연금을 받게 되죠. 20년. 그래서 교직을 그만둘 생각으로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논문을 쓴 때였다. 사회복지사와 함께 하이리빙 사업도 제2의 직업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 그 사업 설명을 들은 덕택에 23년 전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줌으로 새벽 독서를 하고 또 블로그로 일기를 쓰고 블로그로 쓴 일기를 유튜브를 만들고
오래전 일기를 다시 또 꺼내서 이렇게 예, 블로그를 다시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예,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쇼핑한 얘기를 새벽 독서와 블로그, 유튜브에 얘기를 하면 돈이 되는 세상. 신기하죠? 100세 시대가 올 것을 대비해서 사회복지학과가 생기고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면서 100세 시대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100세 시대가 상상이 되지 않았다. 제가 98년도 가을 학기부터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막 대학원에 생기던 때예요. 그래서 음, 실습을 안 해도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줬거든요. 아주 한시적으로. 한 2년 정도 막 생길 때 그때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앞서갔죠. 상상이 되지 않았기에 모두들 100세 시대를 준비하지 못했다. 근데 저는 이제 사회복지학과 공부도 하고 거기서 이제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 하이리빙 사업을 준비한 거죠. 하이리빙이 100세 시대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데 진짜로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 100세 시대 연금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60이 넘으니까 다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 연금 준비 안 된 사람, 노후 준비 안 된 사람이 많거든요. 은퇴가 없는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앞으로는 직장이 아니다. 평생 직업이다. 막 그랬는데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23년 전 들었던 하이리빙 사업 설명. 생필품 수거 바꾸면서 돈을 버는 일.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따라 한 거예요. 소비를 하다 보니 돈이 되었다. 연금성 소득이 되었다. 그리고 평생 직업이 되었다. 20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안정적인, 공무원보다 더 안정적인 이런 직업이 되더라고요. 공무원도 안 잘리잖아요. 어지간하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예. 안정적이면서 계속 어, 늘어나면서 소득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60세 되면 그만둬야 되네. 이거는 정년도 없어요. 그래서 소비연금학교를 만들었다. 소비연금 새벽 독서를 만들었다. 23년 전 도서복지학교 보건교사가 소비연금학교 교장이 되었다. 세상이 바뀌었죠. 제가 서울에 있다가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니까 오로지 한 개밖에 없는 도서복지학교에 이제 제가 부임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할기분을 만든 거죠. 매일 일기를 쓰다 보니 8월 3일 일기가 23개가 되었다. 23개 일기를 보니 역사가 된다. 나의 역사, 하이리빙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가 보인다.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사업을 하는가? 했는가? 왜 새벽 독서를 만들었는가? 매일 예, 새벽 독서를 하는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투두리스트를 만들고 나면 어떤 감정이 드는가? 나는 왜 매일 블로그를 쓰는가? 왜? 1년 전 2022년과 다른 점은 새벽 독서를 하고 있다. 매일 한 사람에게 사업 설명, 셔도 플랜 챌린지를 하고 있다. 매일 보이스 챌린지를 하고 있다. 작년에는 이런 걸 안 했거든요. 작년 이맘때는 보이스 챌린지를 하고 있었다. 아니, 블로그 챌린지, HBTS 3기 블로그 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3년 전, 오늘은 이태리 옷가게에 가서 사업 설명을 했다. 여기에서는 이제 불가사의에 대한 얘기를 썼더라고요. 10년 전 오늘은 G3 프로젝트를 배우고 있었다. 3년 만에 자이언트 되기. 이론상으로는 쉬운 일이었지만 실제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될 수 있는 세상이 왔다. 요거는 제가 작년에 썼던 일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2022년 8월 1일) 날
22년 전 8월 3일을 추억하며, 그때는 이제 8월 달에 네이버에서 주관하는 블로그 쓰기 6개월 과정이 있었거든요. 챌린지. 거기에 이제 제가 합류해가지고 하면서 썼던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쓰기 챌린지가 시작된 6월 이후 6월부터 10월, 12월까지 했거든요. 매주 첫 블로그는 주간계획 작성이 루틴이 되었다. 월요일 날 주간계획을 쓰는 거죠. 2000년도 8월 3일, 전 이제 새로 태어났다 생각해서 그것을 제 생일로 생각합니다. 21세기가 시작되던데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8월 1일 출자 계획을 세우려니 8월 3일이 들어있다. 네. 2000년 8월 3일, 그때도 무척 더웠다. 여름방학 중이라 대학원 논문 자료 수집차 서울 올라오는 길에 사업 설명을 들었다. 처음으로 들은 거죠. 지금의 드림스코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초라한 20평 남짓했던 강의장, 아주 조그만, 예, 블로그나 노트북,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상상도 못하던 시절 강의장 옆에는 이제 식당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을 안 먹고 올라가서 이제 배에서 뽀르륵 막 소리가 얼마나 심했던지 굉장히 민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11시 강의 맞추느라 아침 식사도 못하고 물 한 잔도 못 마시고 막 달려서 왔던 것, 그랬거든요. 그때 충남 신도안에서 8시 첫 차를 타고 남부터미널에 내려서 지하철 2번 타고 3호선, 2호선 이렇게 갈아타고 와서 들었던 사업 설명. 그것을 블로그로 쓰면서 감회가 새롭다. 물론 작년 일기를 또 이렇게 꺼내놓고 보면 유튜브로 만들면서 또 새롭죠. 친구 배경희 사장과 이행란 스폰서님이 애프터를 해주셨는데 그냥 혼자 몇 번 더 듣겠다고만 했다. 당시 고속버스 왕복 차비가 2만 원, 지하철 요금도 굉장히 비쌌거든요. 돈이 아까웠고 내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방학 한 달밖에 없었기에 집중해서 들었다. 제2의 직업으로 검토하는 강의였기에 강의 시간은 물론 집에 와서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제 할지 말할지 제가 판단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학기가 시작되던 8월 31일 한번 해보고 했다 결단한 후 8월 초부터 9월 초부터 하이마스터 스쿨에 입교해서 이제 정식으로 공부를 한 거죠. 덕택의 평생 직업과 소비연금을 만들었고 블로그 챌린지 주간계획을 쓰고 있다. 20년 전 사업 설명 시 문제 및 비전 제시로 했던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가 현실이 되었다. 괜찮을 것 같다 따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이르다. 아무튼 모든 게 새롭다. 제가 타고 왔던 이 중부고속이에요. 계룡시에서 서울까지. 이게 남부터미널까지 오거든요. 이제 지하철 타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블로그라든지 이런 유튜브 이런 걸로 이제 플랫폼이 바뀐 거죠. 사진 찍고 유튜브에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이런 세상. 20년 사이 버스와 지하철에서 온라인 세상으로 플랫폼이 바뀌다. 버스 타고 자동차 타고 이렇게 장 보러 다녔는데 지금은 앱스토어, 스마트폰 앱을 깔면은 이제 하이리밍에서 장을 보는 거죠. 이렇게. 예. 그거는 제가 작년에 했던 비타 만든 거예요. I'm not single, I'm just dating myself. No one knows me better and it's better for my health. I'm fine, me, myself and I, putting in the time. Yeah, we're gonna make it work 'cause 이렇게 아주 조그만 20평 남짓한 강의장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앱으로 하고 있는 이런 세상, 완전히 바뀐 세상이죠. 예. 그렇게 조그만 강의장에서 예, 국가대표 브랜드상을 계속 받는 회사로, 요거는 2010년도에 썼던, 아니, 2020년도에 썼던 복리에 대한 세계 8대 불가사의자 인류 최고 발명품이 복리다. 그래서 복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썼습니다. 2020년도에 쓴 글이네요. 불가사의 네 글자. 이거는 이제 이나연 사장님 후원하러 갔다가 면목동 옷가게에 다녀와서 쓴 글입니다. 25살부터 70살까지 한 자리에서 40년 자영업을 하고 있는 여성을 만났다. 대단한 분이죠. 한 자리 아주 조그만 가게에서 햇빛도 안 드는 이런 가게더라고요. 안경 가게 이태리 안경 15년, 그다음에 이태리 옷가게 수입 의류 30년 했던 자리에 보리밥집으로 업종 변경을 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제 옷을 싸게 판다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 후원 겸 컨택 겸 간 거죠. 25살 꽃다운 나이에부터 70이 될 때까지 20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살았음이 안쓰럽다. 이태리 안경은 이태리 옷가게를 했는데 이태리 한번 못 다녀왔더라고요. 음, 해외여행은 한번 다녀오지 못한 채 일을 했음에도 지금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서글프다. 그러니까 안경운도 안 되고 옷가게도 안 되니까 이제 이분은 또 삼겹살 가게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하고 집기류 준비하는 데 한 7천만 원 들여서 해서 500만 원 정도 버는 게 목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또 지금 또 안 됐죠. 3년이 지난 지금. 어, 그래서 제가 불가사의 사업을 소개를 했죠. 나의 해온 얘기에 사랑의 마음으로 경험을 얘기 드렸다. 경청하셨다. 20년 전에 돈을 쓰면서 돈을 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분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르죠. 7천만 원 인테리어하고 뭐 이것저것 뭐 냉장고니 뭐 이런 거 뭐 이것저것 사잖아요. 삼겹살 가게 하려면 뭐 식탁, 의자 이런 거 완전히 옷가게에서 이제 삼겹살 가게를 하려니까 그런 거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예, 사업성도 있고 리스크도 없고 또 75세 이상 오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해를 못하죠. 불가사의 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노동 수입이 아니라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같은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분은 이제 가게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생필품 재구매와 해오는 증가로 인해서 경제적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 한마디로 불가사의 했던 사업. 불가사의 하면 예, 이집트의 피라미드, 만리장성 이런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데 하이리빙 사업을 불가사의라 했다. 소비생활을 통해 억대 연봉을 18년 6개월째 받고 있으니 불가사의한 일을 해냈다. 이건 지금 2020년도에 쓴 글이니까 20만 원 생필품 소비를 통해 1,000만 원을 버는 일, 이걸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소비니까 죽을 때까지 1,000만 원 이상이 나오겠죠. 불가사의란 표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직접 보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세계가 복리의 세계다. 10만 원씩 소비자 10명이면 100만 원, 100명이면 1,000만 원, 1,000명이면 1억. 오프라인 가게에서 온라인 가게로 옮기면 싸고 좋거든요. 가게에서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걸 못하는 거, 이해를 못하는 거죠. 20만 원 쓰는 건 뭐 누구나 쓰니까 1,000명이면 2억, 20만 원 소비를 2,000명이 하면 4억, 30만 원씩 하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불가사의라 표현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도 없다는 뜻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묘한 일, 예, 뭐라고 말을 못하니까 불가사의 네 글자로. 오늘도 사람들은 가게나 직장에 나가 돈을 번다. 그리고는 그 번 돈으로 어디선가에서 소비를 한다. 우리가 돈 쓰려고 돈 벌잖아요, 소비. 어디선가, 야, 마트가 돌려주는, 어디선가 이 마트가, 돈을 돌려주는 마트가 있다면 돈을 벌러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롯데마트, 이마트 쿠팡은 돈을 돌려주지 않지만 하이리빅 마트 같은 경우는 돈을 돌려주니까 이쪽에서 쓰면 돈을 쓰는 것이 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생필품에는 어마무시한 유통 광고 많이 들어있거든요. 요 원리를 모르니까. 계속 쓰다 보니 불가사의를 이해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다. 왜냐하면 이렇게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새벽 독서라든지 소비연금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만리장성은 불가사의의 대명사다. 케이블카로 가야 할 정도로 높은 산 위에 만리, 긴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것. 맨손으로 걷기조차 힘든 높은 산 위에 오래전이잖아요. 차도 포크레인 같은 장비도 없던 시절에 했다는 것. 그랬음에도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이나 불가사의한 일이 소비를 통해 연금을 만든 일이다. 예, 이건 아인슈타인인데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의자 인류 최고 발명품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소비를 통해 연금성 소득을 만든 건 복리 덕택이죠. 그래서 복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치는 거죠. 복리의 소비재를 융합하면 연금이 되는 불가사의. 이건 단리하고 그래서 복리로 했을 때 이렇게 달라진다 이거예요. 복리의 마법 경험하기 전에는 알 수 없기에 불가사의다. 저도 이런 세상에 올 줄은 전혀 몰랐거든. 이게 지금 만리장성인데 이 산 높은데 이것을 굽이굽이 쌌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이것처럼 불가사의하다는 거죠. 어, 현금 흐름에 사보면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이걸 아는 게 제가 이제 소비연금을 만든 시작이었죠. 직장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업가와 투자가 이 왼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노동수입 이쪽에는 자산성 소득, 인세소득 이건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나오는 이 자산소득과 인세소득 요걸 이해하는데 되게 예,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 큰 벽,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이 벽, 생각의 벽이죠. 이거는 교육에 의해서 가능했어요. 교육. 예. 소비를 통해 어떻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현금 흐름이 바뀌어질까? 참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따라 했어요. 제가 썼던 두 번째 책, 4,300원의 자신감. 첫 달, 한 15만 원어치 정도 생필품을 썼는데 4,300원 캐시백을 받았죠. 그래서 이것이 궁금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마흔에도 생필품은 쓰고 50, 60, 70의 나이가 먹어도 계속 쓰고 나도 쓰고 너도 쓰고 하니까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괜찮겠다. 그래서 부업을 했는데 여기 온 거죠. 예. 제가 생각해도 진짜 너무 불가사의예요. 예, 요거는 제가 2014년도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썼던 8월 3일 일기입니다. 몰아서라도 3, 4일치를 일기를 쓰는 이유, 에이코와 탱코아를 그때도 쓰고 있었더라고요. 8월 달, 8월 3일에 아침 6시 34분에 매일 에이코와 일기를 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3, 4일치를 몰아 쓰는 것은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일기를 쓰는 이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남는 것도 없고 공허할 때가 많다. 그래서 잊혀지기 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일들을 다시 상기하며 쓰고 나면 일단 정리가 되고 빼뜨릴 뻔했던 일들을 챙길 수 있고 결단의 계기, 열정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9년 전에 썼던 이 일기를 다시 이렇게 공유를 하죠. 그리고 고마운 분들, 챙겨야 할 분들, 중요한 일과 잘못된 일들을 다시 수정하고 공부했던 것, 읽은 책 내용을 복습하게 되고 또 사야 할 책들은 주문을 하게 된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것을 메일과 블로그, 페이스북, 글 창고에 저장해 두면 나중에 빼서 쓸 수도 있고 이 사업을 통해 성공하고픈 후배들에게 나의 경험과 생각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쓴다. 지난 7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5% 매출이 감소. 증가해도 시원찮은 판국의 감소라니. G3 프로젝트 제대로 해서 성공하자. 예, 그때도 이제 탱코와 운동하고, 예, 만보걷기 그때도 했네요. 스트레칭. 예, 책은 노노, 마흔 노노를 읽어야 할 시간. 말은 굼뜨게 행동은 재빠르게. 예, 두럼 민행. 예, 말과 실행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사람의 영원한 숙제다. 그다음에 이제 애용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 네. 그날은 이제 G3 프로젝트 강의 들으러 인천에 갔었네요. 사람들은 가계부를 쓰면 돈 생기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10년, 20년 쓰다 보면 아주 많은 돈이 생긴다. 사람들은 미팅 참석만 하면 사업이 되느냐고 묻는다. 이것도 역시 5년, 10년 하다 보면 아주 사업이 잘 된다. A코어가 뭐 그리 중요하느냐 생각한다. 이것 역시 직접 해보기 전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하이리빙 사업, 꿈을 이루어주는 사업,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업, 원하는 만큼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비밀이 A코어에 있다는 것을 쓰면 쓸수록 더 느낀다. 예, 해보면 알아, 해보면. 요거는 링크 나우라는 건데 2010년 오래전이네. 13년 전 8월 3일 날 링크나우 그룹 신대균, 신대균 회원님이 요청하신 그룹의 개설을 승인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슈머 방을 만들었네, 이렇게. 근데, 이건 지금 연결되지 않는 없어진 방이죠. 없어진 방. 홈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사업 설명을 들은 지 만 10년이 되는 날, 2010년에 쓴 거니까 빠르고 거센 시대의 변화만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었다. 나는 또 다른 도전을 시도한다. 2020년 8월에 멋진 우리 모두를 위해 화이팅. 21세기 백만장자 프로슈머 화이팅 이렇게 썼네요. 10년을 보면서 늘 2010년 링크나우도 프로슈머 방을 개설했던 방장도 연결이 안 된다. 23개의 일기장을 보니 흥망성쇠가 보인다. 제가 지금 서너 개 뽑아서 이렇게 하는데도 만일 23개 일기장을 다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막 너도 시간을 읽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품도 사람도 시스템도 회사도 국가도 영원한 건 없죠. 흥망생쇠가 있다. 어떤 제품은 그때 제품이 지금도 녹론하고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 시스템도. 예.
근데 없어진 것도 많이 있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늘 도전하고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성장하고 또 지금 생존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은 사라지고 23개의 점들을 모으니 인생이 된다. 1년 1년 이런 거죠. 하나하나 역사가 된다. 10년 20년 후 2033년 2043년 8월 3일 일기에는 무슨 얘기를 쓰게 될까? 2053년 제가 90이 될 때 만일 살아있다면 살아있을 확률도 있죠. 또 40년 후에 8월 3일에 누구랑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블로그를 써봤습니다. 고맙습니다.